여러분, 도대체 왜 일본은 이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을 한국에 팔지 않으려 그토록 발버둥을 쳤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실이 한국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들의 50년 패권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을 직감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낚시터의 낚싯대나 골프채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숨겨진 진실과 함께 일본의 오만을 완전히 꺾어버린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거대한 반격을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철보다 10배 강하면서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한 마법의 소재. 우리는 이것을 탄소 섬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탄소 섬유라고 다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녀석은 따로 있죠. 바로 우주항공과 미사일 제작에 필수적인 초고강도 탄소 섬유, 일명 T1000 등급입니다. 이 실 한 가닥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 하나가 수십 톤의 비행기를 들어 올리고 섭씨 3000도의 화염을 뿜어내는 로켓의 엔진을 감싸 안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성능 때문에 전 세계는 이를 현대판 금지된 비단이라 부르며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일본의 토레이는 이 시장을 지난 50년 동안 지배하며 거대한 기술 장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은 핵심 공정을 당연히 외부인이 절대 볼 수 없도록 검은 베일에 가렸고 한국 기업들이 구매를 요청할 때마다 아주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건 전략 물자라서 안 된다. 저건 너희 기술 수준에 너무 과분하다며 물량을 조절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소재를 무기로 우리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서 한국이 접근조차 못하게 막아선 기술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무시당하며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의 그 억울함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우리 엔지니어들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지독하고도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외딴 공장에서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이 거대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벌써 14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효성그룹의 연구원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공정은 흡사 지옥의 불가를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료가 되는 아크릴 실을 뽑아서 그걸 수천 도의 열로 구워 탄소만 남기는 과정인데 여기서 단 0.1도의 온도 차이만 생겨도 실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라면이나 잘 끓이지 이런 미세한 온도 제어를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실제로 초기 효성의 불량률은 30%를 넘었습니다. 실을 10가닥 뽑으면 3가닥은 그냥 쓰레기통행이었죠. 수천억 원의 돈이 매일같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보며 경영진의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지독하고도 무서운 집념으로 연구원들은 가마 옆에서 쪽잠을 자며 일본 토레이의 공정 데이터를 하나하나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데이터의 양만 해도 수조 바이트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치열한 정보전이자 소모전이었습니다. 탄소 섬유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원료인 프리커서를 뽑아내는 중압 기술에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을 수천 도의 열기 속에서 태우는데 실의 내부와 외부가 균일하게 타지 않으면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효성의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쓰이는 초미세 제어 기술을 탄소 섬유 공정에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인데 이 검은 실 하나 못 만들겠냐는 오기로 버틴 것입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가마 앞에서 방열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그들은 실의 단면을 수만 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일본이 우리 산업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구나라는 공포가 지배했죠. 하지만 이 위기는 오히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 소재 독립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실 분위기는 흡사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다. 일본에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라 라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효성의 연구실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박사들이 합류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이 쳐놓은 기술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천도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연구 속도는 이전보다 5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바늘에 실을 꿰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정밀 제어 기술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실을 뽑아내는 노즐의 크기는 머리카락보다 작아야 하고 그 실이 지나가는 길의 압력은 에베레스트 정상의 기압보다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압력이 높으면 실이 터지고 조금만 낮으면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천도의 가마 안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매끄러운 검은 실이 뽑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의 이름은 T1000. 일본이 50년 동안 자랑에 마지 않던 오직 선택받은 나라만 가질 수 있다던 바로 그 소재였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마침내 승전고가 울렸습니다. 효성이 세계 세 번째로 T1000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난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토레이 본사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14년 만에 우리 50년 노하우를 따라잡았느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탄소 섬유의 인장 강도는 6.4기가파스칼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서울 강남의 수십 층짜리 아파트를 이실 한 가닥으로 들어 올려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일본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일본과 당당히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가격 안 깎아주면 우리 효성 거 쓸게요 라는 이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이 발표 이후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제시하는 공급가가 슬그머니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기술 개발 성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인증이라는 더 거대한 장벽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검증되지 않은 소재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항공기는 한 번의 결함이 곧 수백 명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일본 토레이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처럼 30년 동안 비행기에 써본 데이터가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공격했습니다. 이건 마치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 30년 경력의 베테랑과 경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효성은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항공기 대신 우리가 직접 만드는 로켓과 미사일에 먼저 이 실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내수 돌파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이 효성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에 우리 실을 감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는 배짱이었습니다. 이 배짱은 적중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세계를 뒤흔든 누리호 4차 발사 현장을 기억하시나요? 굉음과 함께 우주로 솟구친 누리호의 최상단부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에는 효성의 탄소 섬유 복합재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페어링을 기존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무게가 3톤이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산 탄소 섬유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1.5톤이나 줄였습니다. 무게를 줄인 만큼 더 무거운 위성을 싣거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의 첫 교신 성공 소식이 들려오자 효성의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이 절대 못 만든다고 비웃던 그 실이 이제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자신의 노력이 증명되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희열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진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 전쟁의 불길이 이제는 우주를 넘어 여러분의 도로 위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수소버스나 수소 트럭 자주 보이시죠? 수소차의 핵심은 엄청난 압력의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대기압의 7000배가 넘는 압력을 견뎌야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소재가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수소 탱크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탄소 섬유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탱크 가격의 70%가 소재값일 정도죠. 예전에는 이 탱크용 탄소 섬유도 일본 토레이에서 전량 수입해 왔습니다. 현대차가 넥소 한 대 팔 때마다 일본 기업 배를 불려준 셈이죠. 하지만 이제는 효성이 이 물량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가 낮아지니 수소차 가격도 내려가고 충전소 보급도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다음 차가 수소차가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검은 실 한 가닥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소재의 자립이 에너지의 자립으로, 그리고 국가 경제의 미래로 연결되는 거대한 선순환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한국이 다 이긴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본의 토레이는 연간 생산량이 4만 톤이 넘는 괴물 같은 기업입니다. 반면 효성은 이제 막 9천 톤을 넘어 2028년까지 2만 4천 톤을 목표로 하고 있죠. 게다가 우리를 턱 밑까지 추격해오는 또 다른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수조 원을 쏟아부어 탄소 섬유 공장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이미 한국의 15배가 넘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품질은 좀 떨어져도 압도적으로 싸게 팔아서 한국과 일본의 시장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저가형 탄소 섬유 시장은 이미 중국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략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초격차 프리미엄으로 승부합니다. 중국이 싸구려 낚싯대용 실을 만들 때 우리는 우주선과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T-1100, T-1200급 이상의 초고성능 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일반 아파트 짓는 기술과 롯데월드타워를 짓는 기술의 차이와 같습니다. 효성은 현재 삼성전자 출신의 공정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하여 탄소 섬유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온도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초당 수천 번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강도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미세 공정 제어는 중국이 돈으로만은 살 수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노하우입니다. 일본의 50년 데이터와 중국의 자본력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필살기를 꺼내 든 셈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 섬유 국산화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효성이 전주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하면서 생긴 일자리만 수천 개입니다. 관련 부품사, 물류사, 소재 가공 업체까지 합치면 전북 지역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만 인재들이 몰린다는 말도 이곳에선 예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실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전주로 몰려들고 있죠. 또한 탄소 섬유를 활용한 경량화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입니다. 차체가 가벼워지면 배터리를 적게 써도 멀리 가고 타이어 마모도 줄어듭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동차 유지비가 줄어드는 마법, 그 시작이 바로 이 검은 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단순한 기술 성공담을 넘어 이것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단력, 천도의 불길을 14년간 견뎌낸 인내심,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향한 집요함이 우리를 소재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우리를 비웃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든 탄소 섬유가 전 세계 하늘을 날고 우주를 유영하는 모습을 보며 긴장해야 할 처지가 되었죠. 40년 전 일본이 쳤던 그 기술의 감옥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요? 탄소 섬유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90% 이상 해외에 의존하던 반도체, 가스, 배터리, 핵심 광물, 디스플레이 소재들을 하나씩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핵심 소재 자급률 8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은 이제 반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은 없지만 그 자원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도의 가마 속에서 단련된 검은 실처럼 우리 대한민국 산업도 수많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탄소 섬유의 역전극은 단순한 기술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가공 무역 국가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는 룰메이커로 거듭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술은 구걸에서 얻는 시혜가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서 쟁취하는 권력입니다. 일본의 독점이 끝난 자리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이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역전극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그 집요함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기술 영토는 멈추지 않고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위대한 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 작고 가느다란 검은 실 한 가닥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써내려간 이 짜릿한 역전극,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물건 속에 누군가의 땀방울과 눈물이 섞인 위대한 도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돈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쓰는 대한민국 기업들과 엔지니어들의 숨겨진 전쟁사를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이들이 천도의 불길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 지수를 높이고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만화로 보는 경제학이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 응원합니다. 한마디씩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일본 기술력이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까지 만화로 보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